자, 오늘은 두 번째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통 마지막 단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단원은 되게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 쓰는 거는 그 표준화하는 거 있죠. 결국에 그 Z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는 그 Z를 다시 거꾸로 되돌려서 확률 변수 X, 그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에 있는 설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은 결국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추정은 그 정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우리가 정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뢰도와 신뢰 구간, TV나 신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출구조사 결과 이제 A씨의 지지도가 45%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본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신뢰도는 9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런 통계 수치 같은 거 우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정확하게 45%가 A씨를 지지한다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수를 조사한 게 아니라 1000명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신뢰도라고 하는 것과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오차 범위라고 이야기했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있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지지도가 45%가 나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하 얼마? 42.5% 그리고 최고는 47.5% 사이에 실제 지지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그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신뢰 구간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은 그 표본에서 나온 평균을 가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 큰 값과 작은 값을 뺀 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도 90%다 이 말은 위에서 말한 신뢰 구간과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이걸 수치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A씨의 지지도를 여러 번 조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번만 딱 조사를 하고 마는 건데 만약에 이걸 여러 번 조사를 한다면은 그 여러 번 조사 안에 실제 A씨의 지지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0% 정도가 된다. 즉 우리가 방금 조사했던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한 번의 조사가 실제 A씨의 그 지지도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90% 정도가 된다라는 말이지. 그러면은 10% 확률로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걸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 100% 정확한 걸 이야기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표본조사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뢰도가 90%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10번 정도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하면은 9번 정도는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안에 실제로 A씨의 어떤 그 지지도가 속해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신뢰도란 신뢰 구간에서 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우리 기호나 이런 것들 좀 써서 나타내 보면은 자, 우리 모평균을 M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100개의 표본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만드는 거야. 그럴 때 모평균 M을 포함하는 것이 약 95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 이 10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100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표본을 100번 추출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개씩 모아놓은 거를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100번 추출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값들을 살펴봤을 때 그 각각의 그럼 30개씩 모여있는 표본들이 총 100묶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 표본들마다 평균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각 표본들의 평균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95% 확률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잡은 구간 안에 실제 모집단의 모평균이 속해 있을 확률이 얼마다? 지금 여기서 뭐 95%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95%. 자, 따라서 표본 조사에 의하여 얻어지는 어떤 수치가 모집단의 어떤 구간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추정이 적중할 확률을 그 추정의 뭐라고?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도 90%다, 뭐 95%다, 뭐 이게 그만큼 이제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고, 그리고 그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쭉쭉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용어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하나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실제 모평균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노란색 거기 색칠되어 있는 거 봅시다.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등 모집단의 성질을 알지 못할 때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들 값을 추정할 때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모평균의 범위를 추측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통계조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신뢰도는 95%하고 99%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95% 내지는 99% 요런 뭐 신뢰도를 구하라, 신뢰 구간을 구하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앞에서 모집단의 정규분포, 모집단이 정규분포 n을 따르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따른 이런 걸 따르는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 그러니까는 이거 뭐라 그랬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표본의 평균이 뭐였어요? 그게 어떤 반의 평균이다 사실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러면 반 평균 역시도 그 표본들의 평균 역시도 뭐를 따른다? 또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정규분포는 평균은 모집단과 같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z로 만드는 것이 다음과 같은 표준화하는 방법이 x바에서 모평균을 빼고 그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애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뭘 할 거냐? 쌤이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z 표준화된 거를 다시 x바 혹은 뭐 m 뭐 요런 애들의 원래 있었던 상태로 좀 되돌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z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x바에서 m을 빼고 그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죠. 이때 m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앞에서는. 그렇지? 모집단의 평균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거잖아. 뭐를 가지고? x바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m을 놔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어떤 식으로 이걸 식을 정리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곱해져서 분모에 있었던 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왜 부등호 방향을 바꾸느냐? 양변에 x바를 더해주려고. 자, 이렇게 되면은
x바를 더해주고 이제 부등호 방향만 또 그 작은 게 앞쪽으로 오게 살짝 바꿔주면 지금처럼 이런 식이 딱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지금 평균 m이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얼마다? 0.95다. 우리 아까 신뢰도 이야기했었죠. 뭐 어떤 표본 조사를 했을 때 그 신뢰 구간 안에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확률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Z에서 다시 X바 혹은 M 하여튼 그 원래의 우리 바꾸기 전에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때 원래 우리 앞에서는 모평균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추정을 할 거란 말이지. 모평균을 알면 추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를 표본 평균을 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1.96이라고 하는 수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 1.96으로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계산하기 편하라고 소수점이 있으니까 계산하기 편하라고 2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 곱하기 뭐 어떤 값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밑에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여러 개 추출해서 그 표본들이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을 생각을 해보고 그 표본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하면 그게 이제 실내 구간이 나오는데, 그런 실내 구간 안에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뭐 얼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99%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58에서 2.58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또 책에 따라서 이것도 마이너스 2.58로 뭐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또 문제마다 뭐 마이너스 2.6 뭐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얘도 어쨌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많이 늘리니까는 신뢰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쵸? 자, 다음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 상태와 표본의 분포 상태가 유사할 것이므로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에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Z를 만드는 과정에서 Z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X바에서 모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루트 n분의 쓸 때요, 루트 n은 이게 표본의 크기니까 우리 이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x바도 우리가 이거 우리 표본을 추출해서 뭐 조사를 해서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문제는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이 시그마는 원래 뭐였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였잖아. 그쵸? 자, 근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여러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평균을 알아야 되고, 모평균에서 우리가 각 그 확률 변수를 빼서 제곱을 해서 편차에 제곱을 해서 그걸 또 확률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고 그걸 루트 취해서 계산을 해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 벌써 구했는데 뭐 굳이 추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원래 추정을 할 때는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보통 이게 한 30개 정도로 되면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표본 안에서 흩어진 정도, 우리 왜 앞에서 배웠던 그 S 제곱 그 기억나요? 그 표본 표준 편차 뭐 표본 분산, 그쵸? 걔네들이 모집단에서 흩어진 정도와 비슷한 비율로 흩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알려져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통계를 전공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뭐 통계 전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뭐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자고.
우리가 전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전교 시험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의 그 전교 각 학생들의 흩어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잖아. 전교에 뭐 4점 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에서도 반에 4점 몇 프로 정도 학생들의 성적하고 전교에서 4점 몇 프로 정도 되는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이게 표본의 크기가 적당히 크면 클수록 그 성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뭐 좀 우리 더 낮은 등급이나 이런 걸 쭉 살펴봐도 그 각 점수대들이 분포하는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z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k에서 자,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z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k에서 플러스 k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뭐 몇 퍼센트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의 값을 이제 x바 스몰 x바라고 하면 모평균 m의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은 다음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여기 x바를 스몰 x바라고 쓰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표본 평균을 대표하는 값이 이제 라지 x바 이런 거고, 우리가 표본 하나를 딱 추출했을 때 그거에 이제 표본 평균을 뭐 스몰 x바,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앞에서 썼던 요거와 똑같아요. 그 2 곱하기 k의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 k가 아까 뭐 1.96이 될 수도 있고 2.58이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n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자, n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신뢰도는 뭐예요? 표본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한 사이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다. 그쵸?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구간의 길이를 길게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또한 동일한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고 싶어. 자, 그렇게 되려면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게 표본 n, 루트 n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치? 이 루트 n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져 있어서 그런 거 나눠주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 해가지고 뭐 95% 신뢰 구간의 뭐 이야기,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x 바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씩 해서 그 안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개념 확장하기,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겨서 개념 콕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콕콕에 보시면은 1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여라.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바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이거는 참이 되죠. 그쵸? 그쵸? 표본이 크든 작든, 그치? 그거를 X바들을 모두 구해서 다시 그걸 어떻게 한다? 평균을 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역시 이것도 참이 되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분산은 줄어들 거야. 왜 그러냐면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실제 모집단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값에 비슷하게 이 표본들의 값들이 몰리겠죠. 그렇죠? 표본 평균들이. 그러면은 그것들의 흩어짐 정도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표본을 사용했을 때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이것도 역시 참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규분포 곡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 1인 그래서 Z 요걸 이야기를 할 건데 95% 구간은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씩 그게 이제 Z로 오면은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요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99%가 되게 하려면은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 요 사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요만큼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9% 신뢰 구간은 95% 신뢰 구간을 우리가 포함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뢰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야. 자,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신뢰 구간을 우리가 늘려줘야지 신뢰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라고 하면 안 되고 길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건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본 평균 x바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대칭되는 곳이 어딘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움직여 갈 뿐이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거짓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형광등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를 하였더니 평균은 얼마? 1000시간, 표준 편차는 1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형광등의 평균 수명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표준 편차 100시간이 저게 뭐냐는 거야. 자, 저 표준 편차 100시간은 원래는 뭐냐면 이 표준 편차 100시간은 원래는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 근데 우리가 몇 개를 추출했죠? 100개나 추출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100개들 간에 흩어진 정도나 전체 모집단에서 흩어진 정도가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뭘로 모표준 편차 시그마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추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P 쓰고 확률 얼마? Z가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PZ바가 1.96보다 그러니까 Z바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절대값이니까 이걸 절대값을 풀어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Z가 있을 확률이 0.95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X바 지금 우리가 구한 X바가 얼마? 1십 100 1000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100이다.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Z를 좀 만들어주는 거야. Z를 X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Z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X바에서 평균을 빼고 모집단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루트 n이 우리가 100이었죠. 그쵸?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조금 이따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Z 대신에 X바는 1000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1십 100 1000 마이너스 모집단의 평균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출정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그러면 루트 100은 10분의 시그마는 100이었습니다. 자, 요게 얼마?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놓여져 있다. 그럼 양변에 지금 10분의 100 이거 12조 약분해 보면 그래서 양변에 곱해주고 1000을 또 넘기고 계산을 해보면 m이 어떻게 되느냐? 1000 마이너스 19.6 1000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1000 플러스 19.6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 1000시간에서 19.6시간 뺀 거와 그 다음에 1000시간에서 19.6시간 더한 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는 거야? 95%로 추정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문제에서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1000 더하기 19.6 빼기 1000 마이너스 19.6 하면은 2 곱하기 19. 얼마? 6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39.2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9.2 시간이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행복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뽑아 수면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 M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지금 Z의 절대값이 1.96일 때는 뭐 확률이 얼마고 또 Z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58 사이에 있을 때는 또 확률이 얼마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거는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아내야 되는 정보가 일단은 표본의 크기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0명을 일단은 뽑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100명을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6시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정보들이 되냐면은 자, 이 100명은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 자, 그런데 이 6시간은 얘는 이제 X바,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그쵸? 표본 평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이 1시간 이거를 잘 봐야 돼. 얘가 있잖아. 사실은 원래는 표본 표준 편차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표본 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모집단의 원래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표본의 크기를 100명으로 잡았으니까 제법 크다. 그치? 그래서 얘가 뭐랑 모 표준 편차랑 거의 같아질 것이다. 모 표준 편차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럼 걔는 뭐를 이용을 한다? 지금 그 확률 Z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 95%다. 이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풀이를 해보면 다음처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자, 우선은 이렇게 씁니다. Z가 얼마?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안쪽에 있는 식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요거만 정리를 할 건데 이거를 갖다가 Z 대신에 이제 X 바에서 M을 빼고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로 나눠준 요 놈이 바로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었을 테니까. 그치? 자, 그럼 이거를 계속 쓸 겁니다. 자, 지금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아까 100이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루트 100은 10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는 1이 됐어. 그거 분의 X바 요 평균이 얼마였죠? 6시간이었죠. 그래서 6 마이너스 M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양변에 10을 곱하고 또 M만 남기고 6 빼주고 뭐 마이너스 곱하고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요게 6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1 평균 그리고 6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5.804 그리고 6.196 사이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 M이 있을 확률이 얼마다? 95%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신뢰 구간은 지금 쌤이 여기 형광색 칠하고 있는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똑같아요. 99%. 그럼 P에 이제는 얼마를 쓰는 거예요? 99%는 아까 2.58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58 확률 변수 Z 또 2.58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얘가 0.99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방금 전과 또 똑같은 상황을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근데 대신에 그 숫자가 마이너스 2.58 플러스 2.58로 바뀌었으니까는 z를 계산해주면은 6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1 그리고 평균 그리고 6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5.742 m 그 다음에 6.258 그럼 요 사이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확률이 얼마다? 99%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742랑 6.258 요 사이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더 크죠? 방금 구했던 95% 확률보다 범위가 더 큰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그 안에 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추정에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적합도라고 할까요? 이게 좀 약간 뭐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그 안에 그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이 정밀도는 좀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자, 다음 5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냐?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한대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뭐 모집단에 대한 것도 다 문자로 이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n, 이 표본의 크기 역시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신뢰도 60%로 신뢰 60%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일 때 이 길이를 3L에 3배로 늘린다는 거죠. 신뢰도를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배로 늘린다. 60%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3배로 늘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밑으로 좀 내려가서 풀이를 해보면 자, 60%는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Z가 0.84에 있으면 0부터 0.84까지 확률이 0.3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P에 Z가 어떻게 마이너스 0.8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84보다 작거나 같을 요럴 확률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0.30의 2배 0.60 그래서 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양변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x바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 기호로 처리가 됩니다. 이 z 안쪽에 있는 것만 좀 빼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됐냐? x바 마이너스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 실제 모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0.84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걸 L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그러면은 뭐에서 뭐를 뺀다? 우리가 x바 더하기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서 x바 마이너스 0.84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주면은 x바는 사라지고 뭐만 남죠?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 그래서 2 곱하기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3L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3L은 우리가 2 곱하기 3을 0.84에 곱할게요. 그럼 얘가 2.52 이렇게 되겠어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2.5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Z에서 만들어지면서 왔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 m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놓여져 있다? x바 마이너스 2.5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x바 플러스 2.5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또 z로 데리고 가면 마이너스 2.52 그 다음에 플러스 2.52 사이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 표에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2.52가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쵸? 0.49. 그럼 그게 이제 2배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신뢰도는 몇 %다? 98%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게 될지를 확률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추정이 100% 정확하다는 게 아니에요. 몇 프로 확률로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거기에 속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이제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은 좀, 문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용어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쓰는 공식은 오직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쓰고 있어요? 우리가 Z를 어떻게 만든다?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든다. 근데 이때 이 X와 X가 뭐 X바 뭐 이런 식으로 좀 쓰여지기도 하는 거고, X바 내지는 뭐 스몰 X바 뭐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누는 요 모양도 이게 이제 뭐 표본 뭐 이야기가 나오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것 뿐인 거죠. 다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Z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또 어디에서 앞에서 배웠던 확률 변수 AX 플러스 B 이거의 성질, 그쵸? 자, 이거의 뭐 평균은 어떻게 된다? EX가 뭐 어떻게 됐을 때 뭐 2에 AX 플러스 B는 A의 EX 플러스 B다 뭐 이렇게 되었었던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분산은 어떻게 되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게 이산확률 변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좀 특이한 거 이항분포, 또 이항분포가 또 정규분포로 어떻게 변환이 되고 이런 내용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내용이 계속 연관돼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일단 확률과 통계가 끝이 났습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에 좀 뭐랄까 이 안 좋은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지막 수업을 좀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 문제 여기까지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 단권화도 꼭 다 풀어가지고 쌤한테 확인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잘 지냅시다. 알겠죠?